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소통 강연이죠. 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저는 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의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의 강연자는 바로 가능성을 입다, 한계를 넘다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또 하고 계시지만 2017년에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 엔젤 로보틱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얼마 전에는 플래닛 대전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로봇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연구소까지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요즘 저희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보태 주셔가지고 로봇 만드는 놀이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좋은 경험 하시고요. 저도 많은 분들한테 소개드리면서 진짜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로봇 중에서도 사람이 입는 로봇, 흔히 여러분들 아이언맨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교수님 만나 뵙기 전에 교수님이 이렇게 로봇처럼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웨어러블 로봇 조금 저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아이언맨 맞고요. 사실은 아이언맨이 저한테 보면 애증의 관계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인데 저희는 그 아이언맨을 현실에서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청각 위주로 보는 수업으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가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 휴머노이드를 왜 입을까요? 사실 방금 이미 소개를 주셨지만 저희는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로봇을 이동 보장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그러니까 무려 20년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승강기를 타고 싶은데 계단이 가로막고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 독특한 특이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불편함을 갖고 태어난 그냥 우리 주변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5년에 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크온슈트라는 이름으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투박하죠. 마치 아이언맨이 동굴 안에서 로봇을 만든 그 마크 1처럼 로봇은 투박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은 절대 투박하지는 않았고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을 어떻게 걷게 할까에 대해서 참 심도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왜 못 걸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람이 걷는 데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뇌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척수라는 기관에서 각각의 근육에 힘을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하반신 완전 마비 장애인 분들은 척수에서 근육으로 넘어가는 신호가 끊겼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 다시 척수로 들어가는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시고 느끼지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분들이 로봇을 입는다면 대뇌에서 내린 어떤 결정을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로봇이 그 동작을 대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고민은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을까? 이분이 지금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아주 간단한 질문은 그냥 장애 없는 사람들의 동작을 측정을 해서 그대로 로봇으로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저희의 가설이었는데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한테서 데이터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려면 이런 동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됐고 그걸 그대로 로봇으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지금 저분이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요. 장애가 없는 분들의 보행 동작을 측정을 해서 넣었더니 역시나 걷습니다. 생각보다 그 쉬운 문제구나. 이게 생각보다 금방 걷는데, 생각보다 이거 너무 쉽게 풀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실험을 길게 해봤더니 웬걸 약간만 실수하시면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아니면 뭔가 땅을 좀 제대로 잘 짚지 않은 날, 이런 날은 너무 쉽게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발바닥을 한번 잘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이 무게중심이 요 가운데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를 고민을 해보니 한 발짝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니 저때 정말 타이밍 좋게 지팡이를 앞으로 집어주지 않으면 저 무게중심이 저 선상에 놓이면서 넘어질 수도 있게 되는구나 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만 겪는 문제인가? 분명히 해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진짜 좀 우수한 어떤 경쟁팀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생각은 로봇을 입고 누가 걷는데 저렇게 지팡이를 이용해서 제때 앞으로 이제 몸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뒤에서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유튜브로 저희 경쟁팀들을 다 신상털이를 했더니 다 뒤에서 사람이 붙잡고서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겪고 있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생각을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나오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공학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무게중심을 아예 몸 앞으로 보내고 지팡이를 좀 더 앞을 짚으면 이 사각형이 더 넓어지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한 영역을 키우고 그 가운데로 내 무게중심을 보내는 아주 공학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설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고 약간 더 상체를 기울이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를 이용해서 짚을 수 있는 저 초록색 안전한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로봇을 착용하시는 분하고 같이 훈련도 하면서 로봇을 저런 방식으로 제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게 2016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8년 전에 3월의 어느 날입니다. 저분이 이제 로봇을 이렇게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처음 보행을 시작하신 날인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잘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전날의 실험을 종료를 해야 됐던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으로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저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나 어디 위험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발견했던 거는 이분이 서 계시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앞에 큰 거울을 놨어요. 본인이 서 있는 거에 다시 익숙해지게끔 하는 훈련이 필요해서 이렇게 거울을 놓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바야흐로 잘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됐고요. 이분은 걸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걷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도 오르고 뭐 가끔은 이런 돌멩이도 좀 밟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미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2016년 11월에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았다 섰다 저 좁은 공간 사이를 지그재그 통과하시고 화이팅도 한번 외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징검다리를 한 발 한 발 짚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대회 동메달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동메달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동메달이어야 되지? 그러면 문제가 뭐였을까? 첫 번째 문제는 미션을 끝낼 때마다 저분이 파이팅을 하셨어요. 하나 끝내고 파이팅 하고 그 다음 하고 파이팅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단 올라갔다 내려오는 미션을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간이 10초가 오버돼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다시는 절대 파이팅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과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로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로봇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해야 됐던 동작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 때 만들었던 로봇은 저희가 너무 걷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가만히 서 있는 걸 편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릎을 탁 치고 이게 로봇을 입고 너무 걷는 것만 우리가 신경을 썼구나 라는 반성을 하면서 그 다음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는 밸런싱을 잘 해야 되죠. 밸런싱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발목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아주 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목에 구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목에 구동기를 달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느냐, 그러면 신체 전반적으로 균형을 제어할 수도 있게 되고요. 더 이상 뒤쪽에서 저렇게 누군가가 잡아서 밀지 않더라도 발목만 저렇게 살짝 들어주면 자기 힘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달면 되는데 그럼 발목을 진작 달지 왜 안 달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전에는 발목 구동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뭐 저희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저렇게 작은 영역에서 저렇게 큰 힘을 낼 만한 모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구동기 기술을 착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 말에 워컨슈트 4, 세계에서 가장 빠른 웨어러블 로봇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워컨슈트 4는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 그거를 다 저희 손으로 직접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워컨슈트 4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모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봇의 동작은 모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잘 만들고 그 모터가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 성능 시험을 해야 되겠죠. 이 모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들의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못 걷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모터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게 됩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휴머노이드와는 다르게 사람을 위한 로봇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의 치수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조물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착용부를 제작을 하고 회로와 여러 가지 전선들을 잘 꾸미고 나면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을 해서 워컨슈트 4의 하드웨어가 로봇 자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는 지능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에다가는 이제 관절에 먼저 제어기를 넣고요, 제어 알고리즘을 넣고, 그리고 관절에 제어기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몸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한테 입혀지게 되는데 사람한테 한 번 입고 끝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과연 맞는 보행이 뭘까를 계속해서 튜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입히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걸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고 나면 다시금 걷게 하는 이제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워컨슈트 4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그래서 균형을 만들어낸 바로 그 장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를 더 이상 그 바닥에 짚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저런 기능이 완성이 됐고,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로봇 입고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봇 입고 넘어지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잘 꾸미고 이렇게 넘어져 보고 저렇게 넘어져 보고 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온 데이터를 잘 취득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에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걷기 위해서는 사람한테서 계속 훈련을 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시간을 감당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컴퓨터상에 아까 그분의 신체 치수나 이런 거를 잘 집어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먼저 잘 걷게 만들었고, 그렇고 나면 이제는 로봇이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그 보행이 뭘까를 더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150분의 모든 보행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도 그 맞춤형 보행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은 지금 한번 잘 보시면 첫 번째 입으면 좀 보행이 좀 투박합니다. 그런데 한 20번 정도만 입고 걷게 되면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행을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학습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로봇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2016년도 워컨슈트 1의 보행 속도입니다. 사실 저때 저것도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로봇을 보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8배 빨라졌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걸음에서 더 많은 미션을 하실 준비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회를 나갔습니다. 제2회 사이베슬론 대회를 나갔는데, 이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고, 그래서 그 현장 상황을 그냥 있는 대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지난 대회 동메달 따셨던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 그분입니다. 뭔가 훨씬 더 결연한 자세가 보이시죠? 그리고 더 이상 파이팅 하시느라고 쉬지 않으세요. 그냥 걸어가면서 파이팅 하십니다. 로봇 있고, 이제 앉았다 섰다 하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컵을 이렇게 손으로 정리를 하실 거고요.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때가 가장 코로나가 심할 때여서 사실은 원래 스위스 현장에서 모두 다 모여서 모두가 서로의 기술을 뽐내는 그런 어떤 경연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국의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냥 다원 생중계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방금 그 말씀 드리는 동안 이제 첫 번째 미션을 통과를 하셨고요. 지금 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탁자 사이를 저렇게 좁은 공간 사이를 통과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휠체어 타면 진짜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 굳이 왜 로봇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이때 휠체어 대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베슬론에는 6개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로봇이고, 방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험지를 탈출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휠체어를 타신 다른 장애인분들보다 로봇을 입고 더 빨리 통과했습니다. 지금 로봇을 입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계시고요. 참고로 저 때 한 발 한 발 올라서 앞을 보고 한 발 한 발 내려오는 그런 로봇 기술은 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저 대회를 할 때 그 해설자가 저 대목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어폰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분 장애인 아닌 거 아니냐, 이 메디컬 체크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저분이 지난 대회에도 나와서 메달 땄던 분이다. 화이팅 하면서 절대 서지 않는 게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미션. 네, 경사로를 올라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경사로를 내려오는 그런 미션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 경사로는 20도의 경사로예요. 우리나라의 건축 법상으로는 8도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최고 경사가 8도 정도거든요. 근데 저 20도의 경사를 만들어 놓고 로봇을 입고 과연 그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마지막 미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을 닫고 내려오면 6개의 미션이 모두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분 47초 만에 금메달을 땄고요. 2등은 스위스 팀, 이제 약 5분의 성적을 가지고 2등은 스위스 팀, 외에는 뭐 독일, 미국 이런 여러 팀들이 이제 저희의 다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워크온슈트 F1이라고 하는 이 다음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10월 24일 날 공개되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많은 것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일상이 자유로운 그날까지 워크온슈트의 발전은 계속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